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8일 을류 첫 번째 기사 1413년 명령락 11년 비가 오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8일 을류 두 번째 기사 환과 고독자에게 진율하도록 명하다. 의정부에서 약주를 바쳤다. 정부 사인에게 명하였다. 환, 과, 고, 독은 왕정에서 무선하여야 할 바인데 존율하는 법이 비록 육전에 있지만 혹은 행하지 아니하여 화기를 손상하는 데 이를까 두렵다. 마땅히 유사로 하여금 다시 존휴를 더하라. 그 혹시 집이 가난하여 어버이가 죽은 지 3년이 되도록 장사를 치르지 못하는 자나 여자의 나이가 30이 되어도 오히려 성혼을 하지 못한 자는 관에서 자장을 지급하여 때를 잃지 않도록 하라. 자장은 큰일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방간에게 술과 고기를 하사하다. 황건을 보내어 술과 고기를 방간에게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수군의 만호 천호의 칭호를 다시 정하다. 정부에서 아뢰었다. 3품 이상은 만호라고 칭하고 4품에서 6품까지는 천호라고 칭하는 것은 차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3품은 만호라고 칭하고 4품은 부만호라고 칭하고 5품은 천호라고 칭하고 6품은 부천호라고 칭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9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선온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9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동북면 도수문사 건의로 올양합 등이 요로를 경로하지 못하도록 금하다. 동북면 도수문사가 보고하였다. 이관 원동, 주을온 원동, 오천 원동 등 세 원동은 바로 원조 때 통하던 요로인데 이제 올양합 몇 사람이 오천 원동에서 왔습니다. 만약 그들로 하여금 새 요로로 드나들게 한다면 정모가 가히 두렵고 응변이 곤란합니다. 이제부터 이 새 요로를 경유하는 자는 모두 적으로 대하소서. 정부에 내려서 상량 의논하였는데 정부에서 정한 것도 보고한 내용과 같았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와서 각도의 곡식을 거둘 것을 명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별사전 천시 등과전의 자손 상전을 금할 것을 사헌부에서 정하나 윤허하지 않다. 사헌부에서 별사전 및 천시 등과전을 자손에게 서로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개청은 이러하였다. 별사전 및 등과전은 원종 공신을 보상하는 예와는 같지 않으니 또한 자기 당대에만 하나는 것으로서 전제를 정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처음에 자손이 서로 전하는 것으로 배를 받은 자는 옛날 그대로 하라. 별사전은 공신전에 준하는 일종의 사전인데 별사전은 삼공신 이외에 소공이 있는 자에게 왕의 특명으로 수시로 사의하는데 그 규모는 적으나 성격이 공신전과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 사전이라고 한다. 세종실록 제88권을 보면 삼공신전 외에 기타에 일시적으로 공로를 상사한 전지인데 대개 3천여 결에 이른다고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청주에서 사람과 소가 벼락을 맞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가뭄을 걱정하여 정사를 보지 않다가 정사를 아뢰도록 대은에게 명하다. 이날에 이르러 다만 대언으로 하여금 정사를 이루게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2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인재선발, 감사의 선발, 음의 채용 문제 등에 관한 사관원의 상소문 소는 이러하였다. 1. 인재는 정치의 군원이니 사람을 쓰는 도리는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안으로 백관을 통솔하고 밖으로 사방을 고르게 하므로
이 정부에 거하는 자는 도덕을 논하여 임금 한 사람을 돕고 훈도를 맡아서 남무를 다스리니 그 임무가 무거워 그 적임자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진시로 그 직임에 맞지 않고 모두 재상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관이가 참남하게 많아져서 능히한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수를 줄이고 현능한 사람을 앉히니 진실로 성조의 아름다운 법전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매양 재상을 논하고 나를 당하면 더욱 전선을 더하여 여러 사람이 쳐다보는 자리에 앉히고 그 재득이 부족한 자는 비록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틈을 얻지 말도록 하여 더욱 묘당을 높이소서. 1. 감사는 한 지방을 오로지 맡아서 출적을 행하고 주상의 덕을 펴고 하정을 상달함으로 그 임무가 무겁습니다. 감사로서 그 적당한 사람을 얻으면 수령이 경외하여 직책을 반드시 닦을 것이며 방진이 두려워하고 복종하고 수비가 반드시 공고하여질 것입니다. 이제 수령과 감사 가운데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투며 서로 힐난하며 사명을 능욕하는 자가 종종 있으니 그 성조의 상하가 서로 유지되고 채통이 서로 존중되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로 된 자가 먼저 자기를 바로잡는 도리를 읽고 판목으로 된 자가 직질이 비슷하고 권세가 필적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양쪽이 모두 견책을 받는 까닭으로 감사된 자가 슬그머니 두려워하고 꺼려는 마음을 품고 덜추어내어 탄핵하는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니 수령으로 된 자가 마음대로 방자하고 봉공하는 마음이 나태해지니 그 패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감사의 스님은 정부 대관으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여 보내고 유수관 외에는 양부 수령을 차임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1.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 도리를 중히 여겨 7과의 법을 설치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그 하급을 이룩한 뒤에야 쓰니 사람을 쓰는 길이 가히 주밀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저 문음 출신의 법은 승음 자제로 하여금 모두 예문관에 나아가 일경을 강시하여 대일에 능통하며 문과의 예에 의하여 패를 지급한 뒤에 야후로 사진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나이가 많고 어린 것을 묻지도 않으며 경에 통하고 통하지 않는 것조차도 살피지 않고 아울러 조정에 벼슬 시키니 비단 관직을 폐하는 패단뿐만 아니라 특히 문음의 법을 읽게 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승음자제는 벼슬하고 벼슬하지 아니하는 것을 논하지 말고 모두 시험에 나아가게 하여서 그 능한 자를 취하여 쓰고 그 능하지 못한 자는 곧 학궁으로 돌려보내어 경을 통한 뒤에 쓴다면 모람따기에 사진하는 무리는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그의 태조에 입법한 뜻에 합할 것입니다. 묘당은 정부이고 칠과는 문은 문과, 이과, 역과, 음양과, 의과, 무과를 말한다. 태종실록 제1권을 보면 대개 육품에 입사한 것을 칠과로 만들어 문음이니 문과니 이과니 역과니 음양과니 의관이 하는 것은 이조에 주관되고 무관이 하는 것은 병조에서 주관한다고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2일 기축 네 번째 기사 본처를 버리고 첩을 얻어들인 장흥고사 곽운을 처벌하다. 곽운이 그 아들이 있는 정처를 버리고 정용수의 첩의 딸이 승회를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정용수가 죽은 지 아직 100일도 안 되었는데 승회가 곽운에게 시집갔습니다. 또 그 어미가 혼인을 주장한 죄는 이미 안율하여 시행하였으니 곽운의 죄도 또한 마땅히 과단하소서. 임금이 순금사에 내려서 장 60대를 속받고 정처와 완취하라고 명하였다. 완취는 모여 삶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2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2품 이상으로 예방에 거주하는 자의 죄를 정하다. 개청은 이러하였다. 이 품은 외방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법입니다. 금규, 환승, 송가흥, 박상경, 박후식, 고도관, 윤사혁, 최함, 여극태, 정도복 등
전 이성병마사 정과 등은 항상 외방에 거주하니 심히 미편합니다. 청컨대 고신을 거두고 다른 도에 이치하소서 하니 서울로 올라오게 명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0일 개축 6번째 기사 제주의 전지를 출량하다. 제주의 전지를 타량하였다. 전라도 도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제주가 비록 바다의 섬이기는 하지만 왕토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전제가 서 있지 않은 까닭으로 토가 부모 조상의 전지라고 함부로 이끌고 비옥한 땅을 널리 점령하여 자기 집에서 경작하는 것 외에 나머지 전지는 빈민에게 경종하도록 허락하여 임의대로 조세를 거둠으로 오로지 출렴하는 것이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탈하는 자도 그치지 않아서 골육이 상잔하는 데까지 이르러 사송이 어지럽고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또 육지에서 무리한 무리나 역을 피한 무리가 많이 그 지경에 들어가 빈민의 전택을 사고 이로 인하여 많이 점령하였기 때문에 서로서로 진황하는데 빈민은 경종할 땅이 도리 없어서 자식을 팔고 아내를 파는 자가 참은 많습니다. 또 목사 판관의 아름을 이에 육지의 창고에서 받아내어 전수하는 것은 미편하니 서만이 비록 땅이 척박하더라도 알맞은 대로 타량하여 아름을 절급하고 나머지 전지는 아울러 군자에 붙여 때에 따라 수조하였다가 흉년이 들면 빈민을 진율하소서 보고한 것과 같이 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3일 경일 첫번째 기사 임금이 상황을 맞아 광양루에서 격구하다. 임금이 창덕궁에 거둥하여 효령대군과 김여지에게 명하여 상황을 청하고 병조판서 이숙번을 불러 술을 돌리게 하고 이숙번에게 구마 한 필을 내려주었다. 상황도 또한 이숙빈에게 사일을 내려주었다. 제물력에 파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4일 신묘 첫번째 기사 경상도에 5일간 내린 비로 인하여 곡식이 상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4일 신묘 두번째 기사 백관으로 하여금 유일 세 사람을 청거하게 하니 사관원에서 생원 고야케를 청거하였는데 그는 책을 읽고 어버이를 복양하여 문달을 구하지 않았다. 고야케에게 공안부 주부를 제수하였다. 문달은 이름이 세상에 널리 드러남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4일 신묘 세번째 기사 월천군 문빈의 졸기 철조하기를 3일 동안 하여 치제하고 부위를 내려주고 시호를 평이기라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5일 임진 첫번째 기사 통북면 예원군 소요황의 냇물 가운데 있던 큰 돌이 저절로 58척이나 떠내려갔다. 길이는 16척, 너비는 13척의 돌이 있었는데 흐름을 따라서 아래로 58척이나 옮겼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6일 개사 첫번째 기사 말사유 문제로 전흥, 권만, 김정준 등을 경차관으로 파견하다. 경차관을 나누어 보냈다. 순금사 대우군 전흥을 경기 충청도에 보내고 판재용 감사 권만을 경상도 전라도에 보내어 말을 기를 만한 땅을 상지하게 하였다. 호조참이 김정준을 제주에 보내어 먼저 양마 100여 필을 추쇠하여 오게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6일 개사 두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에게 해마다 사기 그릇을 진상하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6일 개사 세번째 기사 회회 사문 도로를 수능부에 보내어 수정을 캐게 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6일 개사 네번째 기사 광록경, 권영균 등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7일 가보 첫번째 기사 궁인 무작지의 어미에게 면포 정포를 하사하다.
면포 100필, 정포 200필을 내려주었다. 임금이 대언에게 말하였다. 공인 무작지의 어미가 지난 여름에 병으로 그 옷을 모두 내다가 귀신에게 기도드렸으므로 내가 불쌍히 여겨 궁중을 뒤져 정포 10필을 얹어 주었는데 중궁이 국내에 쓸 것이라 하여 이를 빼앗자 그 아이가 소리에 내어 울기를 그치지 않아서 이러한 하사가 있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길창군 권규 지의정부사 여칭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아래였다. 황제가 잔치를 내려주어 후 하게 위로하고 권규에게 구마 3필 단견을 각각 8필씩 하사였습니다. 또 권례의 환관의 말을 들으니 말하기를 황제가 장차 흉노를 친히 정벌하려고 천하의 병사 100여만 명을 징발하여 이미 상도로 보내고 또 어떤 요동인이 황제에게 아뢰기를 죄주의 마필은 전에 원나라에서 방목하던 것이니 청컨대 중국으로 옮겨 설치하소서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성승민이 아뢰었다. 신은 지난번에 제주의 마필을 마땅히 가까운 섬에 쇠출하여 방목해야 한다고 아뢰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같은 비어를 듣는 때이겠습니까? 임금이 옳게 여겼다. 또 아뢰었다. 권영균도 또한 본국 환관 윤봉에게 들으니 말하기를 전함 세척 3천척을 만들어 장차 일본을 공격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신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계책을 아뢰었다. 동서양객에 마땅히 무신을 보내고 사조를 미리 훈련하소서. 임금이 이를 말렸다. 경들은 의심하지 말라. 지난번에 황제가 일본과 하친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일본과 함께 우리를 침략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굳이 그런 일은 없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증언되지 않았느냐. 이제 황제가 권영균을 대하기를 옛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고 그 국방을 정령하고 요동을 순시하는 것은 진실로 그 경내의 일이다. 어찌 우리에게 뜻이 있겠느냐.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안물 전 호군 최호가 북경에서 죽으니 부일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8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예문관에 술과 고기를 하사하다. 주육을 예문관에 내려주었으니 판관이 잣을 바쳤기 때문이다. 임금이 주육을 내려주고 이어서 명하였다. 너희들이 한림병곡을 창하면서 즐기라. 한림병곡은 고려 고종 때 지은 경기 체가의 하나인데 한림의 문사들이 합창한 노래로서 풍류가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1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최이, 연사종, 김승주, 이종무, 조비형, 윤곤, 마천목 등을 외방의 군 책임자로 보내다. 최이를 서북면 도순문사 겸 평양 부윤으로, 연사종을 동북면 도순문사 겸 영흥 부윤으로, 김승주를 서북면 병마 도절제사 겸 판안주 목사로, 이종무를 동북면 병마 도절제사 겸 판길주 목사로 삼고 조비형을 상주도 진주도에, 윤곤을 계림도 안동도에, 마천목을 전라도에, 조흡을 풍해도에, 박구를 강원도에 모두 병마 도절제사로 삼았다. 하연, 조영무, 이천우가 이숙분 등이 진언하였다. 황제가 진실로 우리에게 마음이 없다 하지만 만약 호인의 만산이 동쪽으로 혼공강에도 있고 서쪽으로도 만리장성에도 있는 까닭으로 반드시 남쪽으로 우리에게로 도망할 것인데 방비하지 않아도 좋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이는 옳은 말이다. 내가 들으니 옛날 거란의 홍군이 있었을 때 본래 우리나라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마침내 그 화를 입었다. 만약 이것을 도모한다면 옳은 일이며 반드시 곡해하여 의심할 것도 없다. 또 내가 정성으로 사대하는데 무슨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무비는 나라의 상사이니 마땅히 무신을 외방에 보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홍군은 홍건적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0일 정유 첫 번째 기사 동지 정조 탄일에 말 20필을 바치도록 제주에 명하다. 이에 앞서 제주에서 세 차례의 할애를
하루에 말을 5, 6필에서 10필에 이르기까지 바쳤을 뿐이었는데 의정부 사인에게 명하여 내가 듣건대 각도에서 동지 정조 탄일에 호피 표피를 바치는데 모두 구멍이 없는 것을 구한다니 심히 잘못이다. 어찌 독수를 잡는데 그 가죽이나 털을 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는 조정에 진언하는 것을 제외하고 호피 표피 및 녹비에 완전한 것을 구할 필요는 없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3년 7월 21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조화정승 하윤 등이 용산강에서 숭례문까지 운하를 팔 것을 청하나 윤하지 아니하다. 개청은 이러하였다. 마땅히 경기의 군인 1만 명, 경중의 대장 대부 400명, 군기감의 별군 600명 모두 1만 1천 명을 징발하여 양어지를 파고 숭례문 밖에 운하를 파서 주접을 통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땅은 모두 사석이므로 우리 머물러 있지 않으니 중국의 운하를 판 것을 본받을 수는 없다. 명일 내가 장차 면전에서 의논하겠다. 임금이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서 정부에 이르렀다. 숭례문에서 용산강에 이르기까지 운하를 파서 주줍을 통행하게 한다면 진실로 다행한 일이다. 다만 모래 땅이므로 물이 항상 차지 못할 것이 심스럽다. 경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가합니다 하였으나 오로지 의정부 찬성사 류양만이 용산강은 도성에 가까운데 어찌 반드시 백성을 괴롭히겠습니까 하였다. 지 의정부사 박차청이 땅은 모두 수전이니 반드시 세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착의 공력은 1만 명의 한 달 일을 넘지 않으니 청컨대 시험하여 보소서 하였다. 임금이 인력을 쓰는 어려움을 깊이 알고 있었던 까닭에 일을 정지하고 행하지는 않았다. 주줍은 배를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0일 정유 세 번째 기사 서북면의 정주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동북면 정주를 정평주로 고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0일 정유 네 번째 기사 원신공신이라 하여 용서하나 혹은 김봉과 상호군 김남들을 서한부에서 논죄하다. 김봉은 어미가 죽은 지 10년 동안 장사 지내지 않았고 김남들은 고 혹은 김보혜의 저 오씨를 취하고자 하여 처음에 빅례도 없이 강요하다가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모두 죄 주소서. 임금이 원종공신이라 하여 모두 용서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피역을 막기 위해 신량 수군의 수를 조사하도록 명하다. 의정부에서 상소하였다. 각사의 제조 및 견 판사 가운데 실안의 일을 겸하여 맡을 자는 녹관이 좌기하는 날 외에도 항상 앉아서 일을 다스리고 그 관원의 건만을 고찰하여 매년 겨울에 표평하고 계문할 것이요. 1. 각사의 관리가 1원씩 서로 바꾸어 낮으로 당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을 것이요. 1. 사제감의 실량 수군 및 각사의 노비 가운데 도망하여 숨은 자는 아울러 현추시켜 입역하게 하고 해유 문자 안에 현추한 숫자와 도망의 숫자를 아울러 기록하여 교부할 것이다. 1. 경외의 특지로 제수된 외에 경중에는 15개월을 외방에서는 30개월을 일고로 하여서 고가 만기된 자로 하여금 차례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하소서. 임금이 비록 천한 사람의 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감히 그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데 신량 수군이 된 자가 그 역을 돕게 한다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산호는 그 주인이 추세하기를 심히 밝게 하지만 공처의 노비는 관리가 즐겨 마음을 쓰지 않는 까닭이다. 나는 항상 이를 죄주고자 한다. 하니 이 숙번이 아뢰었다. 죄주로 하여금 항상 그 관사에 출사하여 엄하게 고찰을 다한다면 관리가 두려워하여 꺼려서 그 직임을 파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교체할 시기를 당하여 그 해유를 고찰하여 출처를 밝게 한다면 어찌 전날에 능히 하던 패단이 있겠습니까? 임금이 경의 말이 옳다 하고 즉시 대은 조말생에게 명하여 사제감의 실량 수군의 숫자를 모조리 써서 아뢰도록 하고 또 명하였다. 이것은 곧 정부의 일이니 감히 소홀히 하지 말라. 실안은 당 하관만이 있는 관청에 다른 관서의 당상관 제주나 도제조로 임명하여
이를 독려하고 관원의 건만을 고찰하게 된 제도고 도제도나 제도는 겸직이었다. 현추는 찾아서 추세함이고 고는 임기를 말한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3년 7월 21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병조 건의로 무과에 창 쓰는 법을 새로 정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속육전 안에 무과에서 시취할 때 창 쓰는 법을 다만 속초인을 맞이하는 것처럼 등급을 삼으니 편합니다. 이제부터 두 사람이 창을 잡고 말을 타고 재능을 겨루어서 능히 5인을 마치는 자를 1등으로 삼고 4인을 마치는 자를 2등으로 삼고 3인을 마치는 자를 3등으로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속초인은 풀을 묶어 만든 사람 곧 헛수아비를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초론부 사람 전간무 고중생의 딸에게 정표하다. 고중생의 딸의 문녀에 정표하라고 명하였다. 경기관찰사가 보고하기를 그 딸이 절개를 지키고 과부로 사는데 또 어미를 잊고 계물을 받드는데 오직 공경하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불이 일어나 계모가 불에 타서 죽으니 고시가 시체를 껴안고 소리내 울고 의복을 갖추어 연빈하고 조석으로 전드리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모가 수양하던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고시가 아들처럼 무육하고 있습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1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위의 색을 혁파하여 공조에 붙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1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동북면 각익에 천호 백호의 정원과 풍수를 정하다. 상천호는 1인인데 5품이고 부천호는 1인인데 6품이고 매 1령에 상백호 1인인데 7품이고 부백호는 1인인데 8품이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1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변방을 방비할 방법을 올리다. 1. 장수의 인지를 미리 기르고 사졸도 또한 마땅히 미리 교습하여야 합니다. 문무겸제를 골라 뒷날 장수의 직을 감당할 만한 자를 직차에 구애하지 말고 각도에 나누어 보내소서. 사람이 중하게 여기는 바는 부모 처자에게 있는데 위급할 즈음에 만약 모두 이산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을 다하여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각도 각 고을의 3, 4씩 정도 안에 하나의 산성을 설치하되 구기가 있는 곳은 거듭 수리하고 구기가 없는 것은 땅을 골라 새로 지어서 안에 창고를 설치하고 양향을 저축하여 만약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그 부모 처자로 하여금 모두 산성에 모이게 한다면 사람마다 모두 능히 그 힘을 다할 수 있고 감히 이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양계 및 풍해도에서 시작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는 두 마음을 품고 배반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1일 무술 일곱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군기를 정비하고 무예를 강습하도록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또 아뢰었다. 동북면 서북면에서는 모두 군국의 중사가 있으면 도절제사와 도순문사가 같이 의논하여 시행하는데 도절제사는 도안무사가 이를 겸임합니다. 또 각도에서 판목사, 판부사의 직으로서 절제사의 임무를 띈 자는 각진의 병마사가 무릇 군사를 뽑아서 훈련하고 군기를 정비하고 무예를 강습하는 따위의 일을 맡은 영내의 각 고을에서 아울러 고찰을 행하여 한결같이 본 고을과 같이 하게 하소서. 각도에서 도절제사, 도관찰사와 양계의 도순문사는 각 고을 절제사가 사목을 정보할 때에는 즉시 시행하고 나아가 고찰을 행하게 하소서.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초저녁 혜승이 북방에 나타나서 선회하다가 없어지다. 초저녁에 폐승이 북방에 나타나서 선회하고 유전하다가 한참 만에 자취가 없어졌다. 그 크기는 주발만 하고 청적색이었다. 임금이 친히 보고 서운관에서 서경하던 조호선에게 물으니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므로 하라고 명하였으나 이튿날 그를 석방하였다. 수경은 서운관에 가느니 물시계나 해시계를 지켜보다가 경점을 알리던 일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백관이 예복을 갖추고 천추절 하례를 행하다. 음악은 진열하고 연주하지 않았으니 순균 왕후의 기신이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전지 타량에 의해 동북면 서북면의 전조를 10분의 2씩 감하도록 명하다. 김승주가 보고하였다. 도내의 토지가 본래 척박한데 이제 비로소 타량하였으므로 그 전조를 거두기를 다른 도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동북면 서북면에도 또한 이 예를 준용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자빈이 고기를 잡거나 사냥하는 것을 금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5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경기 광주 등지에 내구마를 기르도록 나누어 보내다. 36피를 보내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5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내 시위에게 3개의 번을 설치하고 총재 1인을 절제사로 삼아 통솔하게 하다. 번마다 각각 10인씩으로 하여 총재 1인으로 절제사로 삼아서 통솔하게 하였는데 모두 무죄가 있는 이를 뽑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6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하윤이 변방을 방비할 방책에 대해 의논하기를 청하다. 좌정승 하윤 등이 예고를 하여 알련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가물즈음에 또 동풍이 불어 곡식이 상함으로 걱정근심하여 자지 못하였고 또 땀이 나서 인견하기가 어렵다 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이제 적건대 중국에서 장차 북정한다고 하며 또 사람을 동북지방에게 보내어 야인이 비록 우리나라와는 화친한다고 하지만 종국에는 혹시 우리 땅을 도모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공병이 도망하여 우리 강토로 들어올까 두렵습니다. 바야흐로 이러한 때에 어찌 신등을 만나 의논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몸이 미령하시다면 마땅히 와내에서 인견하소서. 임금이 변방을 방어하는 방책은 장수를 고르고 후량을 저축하고 병기를 연마하는 세 가지뿐인데 다시 무슨 계책이 있겠는가? 황제의 동정 북정은 자기 집안 일이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 또 내가 바야흐로 무신을 보내어 방어에 대비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경등이 면청할 필요가 없다. 이제 동서 양계에는 한발의 재변과 황충의 재앙이 있으니 재경들은 섭리의 직에 있으면서 이러한 우려는 하지 않고 중국의 일만을 걱정하는가 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이것도 비록 우려할 만한 일이기는 하나 또한 나라의 상사입니다. 다른 나라의 군사가 만약 혹시 졸지에 이르게 되면 창황할 즈음에는 진실로 제어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하고 묻나와 또 말하였다. 예전에 진나라에서 먼나라와 교수파에 마침내 제나라의 멸망시켰습니다. 다만 황제가 우리에게 화친한 것만을 믿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조의 기에 신축년간에 도성을 수비하지 못하여 홍적의 변란이 있었습니다. 도성을 수축하고 산성을 쌓는 따위의 일을 혹시 주상께서 미치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임금이 듣고 내가 비록 능히 고금에 통달하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말에는 승복할 수 없다. 다른 날 마땅히 여러 경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이튿날 임금이 경허리에 나아가 좌정승 우정승과 이천우 이숙번을 불러 웃으면서 어저께 경들이 성을 쌓자는 의논은 어찌 그리 급약한가? 이를 위급함이 도성을 수비하는 데까지 이른다면 어떻게 하여서 나라를 구하겠는가? 물에는 성처가 있으니 황제가 부왕의 명이 아닌데도 스스로 주기 하여 남쪽으로 교지를 정복하고 북쪽으로 사막을 공격하는데 무슨 겨를에 동쪽을 돌아볼 수 있겠는가? 과연 난국이 온다면 장차 거병하여 바로 쳐들어갈 것이지 어찌 마땅히 성을 지키고 기다릴 것인가? 평양과 의주의 성이 견고한 것 같지는 않으나 우선 처자를 두고 첩음을 달리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니 모두 말하였다. 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바입니다. 그러나 전조의 홍난에 도성을 수비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모두 이산하였으니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처자를 거두어서 안에 들인다면 백성들이 이심하는 것이 없으므로 죽기로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쳐들어간다면 진퇴하는 데 거점이 있게 됩니다. 또 일본과 힘을 합치는 것도 좋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나도 또한 생각하였으나 천의를 어길 수는 없다. 황제가 비록 동정할 뜻이 있더라도 내가 어찌 감히 천의를 어기겠는가.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한껏 섬길 뿐이다. 만일 급한 일이 있다면 형세가 부디한 것이지만 사건보다 먼저 도모하는 것은 불가하다. 후량은 굴량이고 사막은 몽고를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연사종 이원 이종무 김승주 등을 동북면 서북면 군지휘관으로 임명하다. 연사종은 곡상군으로 삼고 이원을 동북면 도순문사로 이종무를 동북면 도안문사 겸 병마 도절제사로 김승주를 서북면 도안문사 겸 병마 도절제사로 삼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전라도와 경상도의 여러 곳에 바닷물이 불고서 해교제를 지내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바닷물이 색깔이 변하였다. 순천부 장성포에서는 물이 15일 동안 비로소 불거졌죠. 20일에 이르러서는 변하여 검정색이 되었는데 고기와 새우가 죽어서 물 위에 떠서 나왔다. 만약 물을 길어 그릇에 부으면 그 빛깔이 보통 것과 같았다. 양주 다대포에서는 18일에서부터 20일에 이르기까지 물이 붉어지고 27일부터 28일에 이르기까지 또 붉어져서 고기가 죽어서 물 위로 또 떠서 올랐다. 물을 펴서 그릇에 담으면 응결되어 끓인 우모의 즙과 같았다. 전령도에서는 18일에서부터 20일에 이르기까지 물이 붉어지고 동래 외평에서는 21일에 물이 붉어지고 부산포에서는 27일에서부터 28일에 이르기까지 물이 붉어지고 견예량에서는 21일에서 물이 짙게 붉어지며 고기가 죽었다. 번개포에서는 21일부터 24일에 이르기까지 물이 붉고 누름빛깔이 되어 고기가 죽고 두모포에서는 20일에서 물이 붉어지고 포이포에서는 20일에서 21일에 이르기까지 물이 붉어지고 창원부 도만포 등지에서는 21일에 물이 붉고 검어져 고기가 죽었다. 전해에서는 21일에 물이 담황색이 되어 고기가 죽고 기장에서는 20일에 물이 붉고 누렇게 되어 포각과 고기가 모두 죽었다. 흥해에서는 21일부터 23일에 이르기까지 물이 붉어져 고기가 죽었다. 임금이 천구가 떨어지면 이러한 변이 있다. 제사 지내는 것이 무익하나 지난 해에도 이러한 변이 있어서 사람을 보내어 제사 지냈으니 지금도 또한 해교제를 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드디어 금교 공조 참의 최득일을 전라도에 판서운 관사 애순을 경상도에 보내어 제사를 행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임첨년 최득비 등이 명나라에서 돌아오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미역을 따라 마음대로 전라도 흑산도에 간 외인 동실아의 죄를 감해주다. 동실아가 미역을 따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여 마음대로 전라도 흑산도에 갔으므로 죄가 장 100대에 해당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는 율무을 알지 못한 까닭이다. 마땅히 주의 등급을 감하여 태형을 50대를 속받아야 한다. 또 나라에서 일찍이 명령을 내리지 않고서 백성을 속이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 그러므로는 한성부에서 방으로 고시하여 그 노인을 모람되게 받아서 사사로이 스스로 바다로 내려가 흥리하는 자를 금지하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8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편전 소는 연습을 하라고 중에 명하다. 임금이 김여지 등에게 이렀다. 지난번에 근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전을 쓰는 것을 연습시켰더니 지극히 미세하여 보기가 어려웠으나 맞으면 반드시 물건을 상하였다. 또 멀리 200보에까지 미치니 적을 공격하는 도구는 이와 같은 것이 없다. 태조께서 잠자에 계실 때 편장이 되어 요성을 공격하였는데 요인 가운데 성을 지키는 자들이 다만 그 얼굴만을 내놓으면 아래에서 쏘아 맞춰서 죽은 자가 많았다. 회의 달비천원이 용장으로 이름이 났으나
또한 사로잡게 된 것도 모두 편전의 힘이었다. 어느 시대에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김여지 등이 산당 고색을 고찰하니 곧 당나라 무후가 만든 통사이었다. 이에 연습하라고 명하였다. 산당 고색은 송나라 장려우가 편찬한 백과사전과 같은 책인데 전집 66권, 후집 65권, 속집 56권, 별집 25권, 남송 이래 학자들은 이 학을 숭배하고 고색을 경하여 여겼는데 이 책만은 오로지 백과사전처럼 전집에 13문, 후집에 7문, 속집에 15문, 별집에 11문을 나누어 여러 방면의 사항을 두루 싣고 있다. 세종시록 26권 태종 13년 7월 2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환궁하다 의정부에서 하례를 내리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복궁으로 이어한 것은 액마기가 아니라 대개 더위를 피해서였으니 하례하지 말라. 세종시록 26권 태종 13년 7월 2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각도 절제사 병마사가 배사하니 궁시를 하사하다. 배사는 숙배, 사주를 말한다. 세종시록 26권 태종 13년 7월 2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일본 강주 태수 평만가가 예물을 바치고 큰 종을 구하다. 세종시록 26권 태종 13년 8월 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경성 수보 도감을 설치하다 공사를 시작하려다 그만두다. 편전에 나아가서 저정성 하윤, 우정성 조용무가 이조판서 이천호, 평조판서 이숙번을 인견하였다. 하윤 등이 아래결을 도성은 나라의 근본이 되므로 의리상 완고하게 해야 마땅하니 청컨대 수리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경성 수보 도감을 설치하여 경상부원군 성산부원군 이직 의령부원군 남재를 도제조로 삼고 중군 도총재 김한로 지의정부사 박자청 여청군 민여익 참지의정부사 시몬 좌군 총재 우희열 인영부 이윤 안노생 등 전도관찰사 이귀산을 제조로 삼았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축구는 경기에서 1만 2천 명, 충청도에서 2만 2천 명, 경상도에서 2만 7천 명, 전라도에서 2만 4천 명, 강원도에서 5천 명, 풍해도에서 1만 명, 아울러 10만 명을 조발하여 속히 부역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하윤 등에게 이르기를 어제 경들이 도성의 동서 양 모퉁이를 쌓아서 넓히고자 하였으나 나는 미편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문정의 구적이 있는데 어찌 성을 쌓는 일을 하겠는가. 태조가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설치하여 여러 사람의 원망을 샀으며 또 상황에 이르러 거실이 다 구도를 그리워하여 드디어 본경으로 돌아갔으나 나의 몸에 이르러 또 이것으로 돌아왔다. 천사할 때 당하여 공사 토목의 노고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에 개천을 파고 이제 장랑을 일으켜 또 성을 쌓으려고 한다면 밀력이 다할 것이다. 나는 밀력을 휴식시키고자 하나 경들은 이것을 말하지 말라. 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신도 바야로 지금 정성껏 사대함으로 진시로 가히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혹시 중국의 사람이 도망하여 떼지어 들어온다면 반드시 장수에게 명하여 방비하여야 할 것인데 그 종군하는 자 가운데 그 누가 부모 처자가 없겠습니까? 만약 부모 처자가 견고한 성벽에서 보호받는다면 사람들이 번심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또 도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이제 무사한 대를 당하여 이를 쌓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국가의 일에 내가 어찌 개연하겠는가. 이제 왜구가 없는데도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참아 못하겠다. 하니 조영무 등이 성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청컨대 우선 정지하소서 하였다. 하윤이 일의 지극히 당연한 일을 어찌 가히 그만두겠습니까. 옛날 여고 자라대와 거란의 난에 전조에서 성을 지켜서 그 화를 면할 수 있었으며 신중령 홍군의 난에는 성을 지키지 못하여 패적하였으니 이것이 진실로 밝은 정흠입니다. 하니 임금이 중국이 우리를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들이 떼지어 들어온다면 일개 변장이 능히 제어할 바이지 어찌 가히 천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도성을 지키겠는가 하여 일이 드디어 정지되었다. 하윤 등이 아뢰었다. 우희열이 말하기를 나라에 변이 있어서 전하가 상마하면 반드시 장수로 하여금 도성을 수비하게 할 것인데 성을 개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진실로 이치가 있습니다. 마땅히 각사로 하여금 그 가부를 의논하게 하여 만약 모두가 가하다고 하면 비록 밀력을 동원하더라도 원망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나라를 도모하는 자는 나와
두세 대신인데 어찌 가히 각사에게 물을 것인가. 나의 생각하는 바로는 이제 겨울철에 반드시 성을 수비할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도망 오는 군사가 있다면 마땅히 이를 국경상에서 칠 것이지 어찌 마상의 걱정이 있겠는가. 이리 부득이하게 되면 마땅히 따뜻한 봄철을 기다려서 백성의 목숨을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거는 1252년 몽고의 제5차 고려 침입 때 몽고병을 지휘한 몽고의 장수 일명 야고이고 자라대는 1254년에 몽고가 다시 제6차 원정군을 보내어 몽고군을 지휘한 장수 일명 차라대이다. 상마는 말을 타고 원정길에 오름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박자청에게 순제의 못을 파서 조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명하다. 하윤이 진언하였다. 순제의 못을 파서 조운하는 일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이 일은 모두 불가하다고 한다 하였으나 하윤이 굳이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박자청을 충청도 도채차사로 삼고 사헌집이 김효순을 부사로 삼아 가서 순제가 편리한지 그 여부를 살피고 오게 하였다. 박자청 등이 아뢰기를 비록 식량이 부족하여 감히 마음을 다할 수는 없지만 신등이 가서 초 8일과 15일 양일의 조석의 차고 줄어드는 형세를 보면 거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이원을 기복하게 하다. 이원이 모상을 마치지 못하였던 까닭으로 의정부에서 청한 것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일 정미 네 번째 기사. 경기도 배주등지를 풍해도로 이속하고 창고전, 별사전, 공신전을 공자전으로 이속시키다. 경기 우도의 배주, 연안, 강음, 우봉, 도산의 고우를 풍해도에 이속하고 충청도의 여흥, 음죽, 양지, 안성, 양성과 강원도의 가평 등의 고우를 경기 좌도에 이속하였다. 경기 우도 여러 창고전, 공사전 아울러 1613결과 각풍과전, 공신전 아울러 2041결 및 풍해도 여러 군의 창고전, 공사전 아울러 17,345결을 모두 군자에 속하게 하여 양향을 마련하게 하고 영흥 등지의 군자전 14,700결 및 경기좌도 여러 군의 군자전 28,257결을 이에 보충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임진년 8월에 비롯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정부에서 다시 품지하여 시행하였다. 공사전은 왕실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지이고 창고전과 공사전은 원래 5070이라고 하던 인주의 사장으로서 고려 왕실로부터 물려받던 왕실재단과 함길도 일대의 이성계 일족의 사유 전지를 아울러 본궁이라고 하는데 세종 5년 전후에 내수소로 바꿔 세조 12년에 내수사로 개칭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광연루에서 권규 여칭에게 연회를 베풀다. 권규 여칭, 권영균, 정윤후, 임천년, 최득비 등에게 연회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천우를 서북면 조 채차사로 제수하다. 가서 성보와 무비를 돌아보게 하였다. 공시를 내려주고 중관을 보내어 전송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3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동북면 갑주에 서리가 내려 곡식이 상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3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중국인 압송관 인밀이 요동에서 돌아와 그곳 정세를 아뢰다. 달달군이 천령 위로 향함으로 요동이 방비하고 있습니다. 달달군은 몽고군을 말한다. 천령위는 명나라에서 원나라의 원로에 설치한 미소이고 1388년에 명나라에서도 함경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다 천령위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고려에서 요동절벌군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후퇴하여 강계에 대한 황성에다 설치하였고 뒤이어 봉지편으로 옮기다가 1398년 지금의 만주 천령으로 옮겼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동교에 나가 곡식을 살피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주문사 선존이가 명나라에 가다. 부경 환자 강음 최인계 등의 업의상을 당한 일과 통사 최호의 유고를 거두는 일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5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서교에 나가 곡식을 살피다. 화가를 살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5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부모 명복을 빌기 위해 부처 앞에 차려놓은 음식의 가지수를 어긴 전 대옥은 권계를 용서하다. 사원부에서 아뢰었다. 부모의 추천의 불배의 수는 존비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는데 이제 권계는 업의 이상을 당하여 불배의 수가 지나쳤으니 청컨대 과제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권계가 바야흐로 최질 중에 있으니 마땅히 잠정적으로 이를 용서하라. 추천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불공을 드림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별사전, 공신전, 사사전, 공회전의 세를 거두어 군자에 충당할 것을 사헌부에서 상소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편안할 때 위험한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나라를 보호하는 좋은 방책이요 양향을 저축하는 것이 군국의 요긴한 일입니다. 공손히 생각건대 전하가 사대하기를 정성으로 하시고 교린하기를 신의로 하시며 국가의 한가운데를 당하면 갑병을 수리하여 완전하게 하시며 검약을 숭상하여 용도를 전략하시니 나라를 지키는 도리가 가히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중국에서 북쪽에 오랑캐의 변경이 있으며 군사를 일으켜 징벌한다고 하고 동쪽에 외구의 헌단이 있어 다시 방비를 하도록 명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땅이 오랑캐의 지경과 접해 있고 바다로는 외국과 연해 있어 변방의 환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문무를 겸전하고 지혜롭고 용맹한 자들을 나누어 임명하여 방진과 주, 목의 직임을 맡겼습니다. 이제 중외에 곡석의 수가 356만 8,700석이니 저축한 것이 가히 많지 않다고는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흩어져 있고 도로가 멀고 막혀서 조운이 통하지 못하니 만약 긴급한 일이 있으면 어찌 능히 아침 저녁으로 운수하여 비치해서 그 비용에 이바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일로서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으니 각 거울에 문묘의 제전을 제외하고 원컨대 별사전, 원종공신전, 회군공신전, 사사전, 공회전에서 전부 그 조세를 거두고 각푼과전 3공신전에서 그 한 반을 거두어 잠정적으로 군대의 양식에 충당하여 불후의 변에 대비하소서. 상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공신전 별사전 과전에서 거둔 조세의 5분의 1을 국용에 충당하도록 명하다. 의정부에서 상언하였다. 임금이 5분의 1을 취하라고 명령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6일 임자 세 번째 기사 5분의 1의 세를 내지 않은 수전자의 토지는 속공하게 하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대소인 가운데 수전한 자는 이미 단자를 올렸으므로 20개월 이상에서 5분의 1을 취하는 일은 이미 행위하였습니다. 혹은 단자를 올리지 않고 옛날대로 조세를 거두는 자가 있으면 이러한 전지는 마땅히 아울러 공가에서 거두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단자는 물건의 수량을 적은 종이 쪽지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6일 임자 네 번째 기사 동북면 천호 등이 민호를 사사로이 사역하는 것을 없애다. 정부에서 아뢰었다. 동북면에 와서 사는 향화인 가운데 천호, 김고시, 첩모가의 관하인 이구대와 최야운의 관하인 김양용 등 7인이 고하기를 옛날 원조에 있을 때 각각 모물 응자를 제소에 공납하였으므로 이제는 의를 사모하여 와서 거주하는데 천혹 등이 사역시키기를 노예같이 하니 그 고역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다른 군인의 예에 의하여 사역시켜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건대 이 사람들은 기여한 지 여러 해이니 그 청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윗항의 천호와 기타 천호의 자손 가운데 이 품 이상에게는
동족 10명을 주고 4품 이상에는 5명을 주고 6품 이상에는 4명을 주고 백성 정군이면 2명을 주는 것으로 항식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여직 유종의 조선이 이연 천호, 이연 백호라고 칭하고 원조에 투항하여 붙어서 그 소부를 관하 백성이라고 칭하였다. 우리 조선이 개국한 이후로 의를 사모하여 향화한 지 횟수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옛 그대로 역사시켰는데 많이 점유한 자는 일백수십인이었고 또 동북면의 토가 백성을 사적으로 점유하여 노예같이 여기고 부자가 서로 전하니 그 폐단이 매우 컸습니다. 매우 컸다. 비록 왕실에 있는 자도 또한 양민을 가별초라고 불렀는데 임금이 그 불가함을 깊이 알고 10여 년에 가별초를 다 없애어 관군으로 삼으니 종실이 모두 보고 감격하여 이를 혁거하였다. 오로지 도총재 이화영만은 이질환의 아들인데 오히려 혁거하지 않으니 이때에 이르러 불로써 이렀다. 동북면의 양민이 이미 공력도 하고 또 사역도 하니 곤고하기가 심하다. 비록 세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리상 치름이 편하다. 그러므로 환왕 이전부터 점유한 별초를 내가 이미 혁거하였다. 나도 또한 자손을 위한 계책이 없겠지만은 다만 법으로 불가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항상 이를 혁거하고자 하였으나 나는 경을 어렵게 여겼다. 그러나 경은 반드시 왕실을 마음에 두니 어찌 이것을 가지고 쾌념하겠는가. 또 이제 중국에서 변이 있으니 마땅히 그 백성들을 관군에 속하게 하여야 한다. 내가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경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그러나 경은 노모가 동북면에 있으니 백성이 없을 수 없다. 백성 가운데 사역할 만한 자는 모조리 그 이름을 아뢰면 내가 장차 하지하여 경에게 속하게 하겠다. 이화영이 말하였다. 신이 사역하는 바는 거의 50인인데 신은 이에 의뢰하지 않아도 오히려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노모가 그곳에 계셔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오히려 서울에 살지 않았는데 하물며 지금 80이 되어 어찌 감히 서울에 오겠습니까? 성상께서 신의 노모를 염려하여 법령을 무릅쓰고 백성을 주시니 신이 비록 완악하고 우매하나 감히 감격함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금교 한성령 주인 강구도 또한 동북면의 양인을 많이 점유한 자인데 중국에 변이 있으면 형세가 양인과 서로 내통할까 염려하여 이에 소환하였다. 모물은 모피이고 여직은 여직 유종의 조선이 이연 천호, 이연 백호라는 말은 여진어로 이르게는 백성을 의미하는데 이 이연 또는 일언이라고 표현하였다. 태조실록 제1권에 보면 여진은 백성을 일언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연 천호, 이연 백호는 여진 민호, 여진 천호 백호라는 뜻이다. 가별초는 향화한 여진의 대소추장이 조선의 군민으로 편입하는 것을 막고 그대로 자기 휘하에 두고서 사역시키던 관하 백성인데 1411년 10여 년에 모두 조선의 민호로 편입하여 여진의 토호 세력을 억압하였다. 일명 가별치이다. 환왕은 환조를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6일 임자 5번째 기사 해민국 조교를 사복시에 소속시켜 말의 병에 대한 치료법을 익히도록 명하다. 해민국 조교 김경진 등 사인을 사복시에 속하게 하여 의방을 익히도록 명하였다. 그 천전 출신은 성공감 건지 직장의 예에 의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7일 개축 첫번째 기사 성상부원군 이직을 동북면 도 채채사로 제수하다. 무비와 성책을 돌아보게 하였다. 이직이 사조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 화영은 사직에 공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비할 바가 아니다. 그 관하 백성 50명은 비록 정부에서 상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마땅히 그 층에 따라서 적당하게 주도록 하라. 이직이 대답하였다. 귀화한 양민은 의당 관군에 소속시켜야 하나 그러나 이 화영 최야운의 등은 이제 잠정적으로 두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겠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모든 보치하는 바는 오로지 경이 옳다 하면 따르겠다 하고 공시를 내려주었다. 중관에게 명하여 동교에서 전송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8일 갑인 첫번째 기사 임금이 편치 않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종정무와 이몬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무가 사송한 객인과 이몬이 사송한 객인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사. 이몬은 투하하여 와서 볕을 하여 장군직을 받았으나 뒤에는 대마도로 도로 돌아가 외의 만호가 되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박자천 김효순 등이 순제에서 돌아와서 역사의 어려움을 조목별로 보고하다. 그림을 그리고 바쳤다. 여기 어렵겠습니다 하고 이어서 상서하여 조목별로 진달하였다. 임금이 병이 나온 마땅히 그 상세한 것을 친히 묻겠다 하고 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아래라고 명하였다. 1. 사도포에서 대선에 무거운 짐을 싣고 정박하는 곳에 도착하려면 남쪽 방축에 이르기까지 6,000척이고 남쪽 방축에서 제2방축에 이르기까지는 1,392척이고 제2방축에서 제3방축에 이르기까지는 1,300척이고 제3방축에서 제4방축까지 이르기까지는 1,300척이고 제4방축에서 북쪽방축의 석에게 이르기까지는 900척이고 육지에까지는 266척입니다. 북쪽 방축에서 도니도의 대선을 정박하여 세우는 곳에 이르기까지는 8,317척입니다. 1. 흑석의 바깥 암초의 풀이 매월 보름과 금음에 만주할 때에는 아울러 수중에 깊이 잠기는데 비록 물이 얕은 때를 당하여 꽂아 놓은 표말을 보면 가히 암초의 풀의 소재를 알 수 있으나 행선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매월 보름과 금음의 6번째 물길에서 10번째 물길에 이르기까지 사도에서 대선이 남쪽 방축에 이를 수 있습니다. 1. 사방축에서 북쪽 방축에 서계가 있는 곳에 이르기까지 방축을 물린 것이 300여 척인데 그 높이는 20척에 이르면 비록 서계를 뚫지 않더라도 행선할 수 있습니다. 1. 북쪽 방축에서 도니도의 대선을 정박하여 세우는 곳에 이르기까지는 평저선으로서 보름과 금음의 대조 수에는 전제할 수 있습니다. 1. 대선이 실은 발을 평저선으로 옮겨 싣는데 남쪽 방축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전제하기를 무릇 7차례씩이나 한다면 그 배단이 작지 않을 것이며 또 북쪽 방축의 서계 사이는 가까스로 솟은 한 척만 행선하는 까닭으로 전라도의 조세를 한 달 안에 조전하여 끝마치기 어렵습니다. 위의 조목을 정부에서 의논하였다. 1. 전라도에서 1년에 조운하는 것이 불과 9만석인데 3운으로 나누어 조전하기 때문에 매 운에는 불과 3만석이니 하나의 대선에 싣는 말은 불과 500석이고 20선에 싣는 말은 불과 2만석인 까닭으로 대선 20척이 물이 깊은 곳에 와서 정박한다면 평저선으로 20척으로서 매 1척에 각각 250녀석을 실으니 두 차례를 실어 온다면 1만석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에 기군 6, 70명 가운데 배를 지키는 자가 12여 명이니 5, 60명으로 1일 안에 500여석을 옮겨 싣기를 무려 6, 7차례 한다면 한 달 안에 가히 운수하기를 끝마칠 수 있습니다. 1. 흑석의 암초 밖에 대선을 정박하여 세우는 곳은 서쪽 방면으로 봉이 있어서 풍을 막을 수 있으나 다른 세 방면으로는 낮고 트여서 짐을 무겁게 실은 대선이 오래도록 머물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조목에서 3만석을 조준하는데 싣고 오는 배가 60척이니 고만도에 이르러 풍편을 살펴 20여 척이 먼저 잠문고시에 도착하여 평저선 20여 척으로 1일에 두 차례씩 걸어온다면 1일에 운수하기를 끝마치며 한 차례씩 실어온다면 2일에 운수하기를 끝마칩니다. 그런 뒤에 고만도에 돌아온다면 대선은 오래도록 정박하여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1. 각 방축 안에 유입하는 물은 얕고 또 작으므로 가물면 조전하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위의 조목에서 큰 가뭄이 해마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혹시 있다 하더라도 여러 달을 머물러 기다린다면 반드시 빗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국의 때를 당하여 1만인을 써서 제은을 쌓고 운하를 파고 100여인을 써서 애석을 뚫고 파대 20일을 작업시키면 백성들이 실종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이익이 만세에 미칠 것입니다. 석에는 돌절벽 낭떠러지이다.